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8월 6일 오늘 8월 달의 일주일 시황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황 마감에서 특징적인 종목, 오늘 거래량 1위를 기록한 TYM이라고 하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이 1억 4,900만 주가 거래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또 특이한 종목으로 A루트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죠. 하한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전체 주식수가 1,90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하한가 잔량만 1,900만 주예요. 물론 이게 지금 상한가 500% 지난번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상장되려면 다음 주 화요일인데 오늘부터 공매도가 무상증자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공매도가 가능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주식을 팔으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난번 무상증자를 또 300%한 AB 에코프로 HN도 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세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본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TYM이라고 하는 종목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개별 중소형주 거래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면 포착을 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YTN하고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뭔가 했는데 이게 TYM 그대로 동양물산이라고 합니다. 동양물산, 구 동양물산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3월 주총에서 회사 이름을 동양물산으로 바꿨어요. 이제 우리가 동양물산 하면 너무 농기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양물산, 또 대동공업. 근데 이제 이 동양물산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미국하고 또는 북미 이쪽에서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지도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 해외에 나가서 동양물산이라고 얘기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TYM으로 이렇게 사명을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면서 이번 2021년 3월 주총에서 TYM으로 바꿨고, 이게 정식적으로 사명 변경이 4월 14일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눈여겨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걸 놓치고 있었는데요. 우선 이 동양물산이 오늘 이렇게 1억 4,900만 주까지 되는, 전체 주식수가 1억 4,100만 주, 좀 수량이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더라도 전체 주식수가 다 나와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유럽의 소비 패턴이 변화해서 우리처럼 그 주말 농장이라든가 또는 자급자족형 그런 농장들,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뭐 이런 병충해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재배를 해서 직접 자급자족하는 이런 형태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회사에서 분석한 결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가지고 지금 TYM 구 동양물산에서 소형 트랙터가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에 있던 임원들도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업황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1년도 금년 1, 2분기에 연속적으로 실적이
대폭 호전됐다고 이렇게 회사에서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급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주가 차트로 볼 때 그동안 아무 사연이 없다가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대량 기록적인 1억 4천만 주가 거래된 거는 아마 동양물산 그 태동 이후에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어떤 면에서 중점을 둬야 될 건지 한번 차곡차곡 회사가 이야기한 실적이라든가 또 1, 2분기에 얼만큼 좋아졌는지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 동향으로 볼 때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면에 중점을 두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정기주총에 작년도 실적을 냈던 감사보고서인데요. 원래 이 농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실적이 비교적 착실한 일정한 첨단 산업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고정적인 매출처가 있고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우량 기업들이에요. 이 시장에서 우리가 IT라든가 또는 뭐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섹터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는 회사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 자본금이 670억인데요. 자본 누적으로 내부에 유보해 놓은 게 1650억 정도 되죠. 회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 자본 총계 비율이 245%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부채는 2600억 정도 비교적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자기 자본의 그 비율로 인해서 재무 구조는 좀 안정돼 있다는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겠죠. 작년에도 이 수익이 그러니까 2020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신장이 됐거든요. 2019년도에도 단기 순이익이 30억 정도를 냈는데 이번에 2020년도에 60억 정도 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서는 140억 정도 흑자를 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농기계 쪽은 그렇게 첨단 산업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퍼도 낮고 저평가되고 했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금년 들어가지고 1, 2분기에 연속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데 얼마큼 좋아졌는가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무려 1, 4분기에도 2천억이 넘었고요. 2, 4분기에 2,400억, 누적으로 4,600억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농기계 수출은 들어가는 고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도 꾸준히 좋았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연속해서 30% 이상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영업이익도 상당히 놀라워요. 작년에 뭐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1, 4분기, 2, 4분기에 이미 120억씩 1, 4분기에 120억 영업이익 냈고 또 2, 4분기에 또 120억 그렇게 해서 현재 2, 4분기에 240억으로 증가했네요. 그래서 누적으로 현재 1, 2분기 합계 370억의 영업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농기계라고 해서 약간 좀 과소평가해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실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 정도에 불과한데 1, 2분기에 이미 370억을 넘었으니까요. 순수하게 시가총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 봐도 퍼가 과거에는 이게 90이라고 돼 있는데 2021년도 금년으로 들어와서 지금 회사가 이야기한 대로 유럽이라든가 이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영업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걸로 볼 때 퍼가 10으로 이렇게 좀 아주 낮춰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평가가 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된 그 투자주체별, 이 투자주체별에서 보면 이게 이제 4월 달에 회사 사명이 변경됐는데 이 개인들이 상당히 이걸 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공을 들이면서 주가를 관리해왔다 이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00원 요 밑에서부터 꾸준히 매집을 하고 이렇게 끌고 올라왔었는데 오늘 같은 날 주가를 대량 거래되면서 물론 이제 회사가 실적 공시도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알려진 영향들이 컸겠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니까 개인들이 고점에 대부분 정리하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인이 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주가를 띄우는 그런 모습이어서 앞으로도 일단 그 대량 거래가 되면서 오늘 차트상으로 장대 양봉이 훼손되지 않는 양호한 그 양봉을 보였다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든가 또 다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출회가 된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2,400~500원대 요 가격대에서는 일단 그 장기적으로 주가가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신고가 부근에 2,400원, 500원대의 매물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해야만이 주가가 또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하튼 그 해외 수출 실적이 좋다고 하는 점들을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이 TYM 동양물산, 구동양물산이라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됐던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종목이 앞으로도 주가가 조금 조정을 하는 듯하면 실적 이야기하고 그 뒷받침이 되면서 충분히 2차 상승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 해가지고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오늘 A루트라고 하는 종목이었는데요. A루트가 지난번에 무상증자 500%를 했었죠. 우선 그 A루트라고 하는 회사는요.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1,90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1,900만 주가 하한가에 매도가 나왔는데 거래는 한 560만 주 정도 됐거든요. 포스프린터 전문 생산업체이기도 한데 이게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무상증자 권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긴 한데 무상증자를 500%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7월 20일 기준으로 7월 20일 날 무상증자를 500% 하다 보니까 권리락이 7월 19일 날 권리락이 돼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 할 때 그 기준가가 권리부 종가 7,250원이 7월 16일 날 종가였죠. 이 권리부 종가를 1 플러스 5 증자비율이 500%니까 5가 되는 거고 이걸 6으로 나누게 되면 그 권리락 한 다음에 기준가가 나오는데요. 이 기준가가 1,21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7,200원 하던 주가가 1,200원으로 갑자기 주가가 낮아지니까 결국은 이게 똑같은 건데요. 이 착시현상, 저가라는 착시현상 때문에 이게 7월 19일 날 상장되자마자 상한가 1,570원, 또 이튿날도 상한가, 그 다음 날도 상한가, 또 그 다음 날도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죠. 3,335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신주가 나오는 순간이 되니까 주가가 오늘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게 8월 10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무상주가 상장이 되는데 전체 주식 수가 지금 1,900만 주인데 이 1,900만 주의 5배에 해당하는 약 1억 주 가까운 물량이 나오는 거죠.
9,500만 주가 쏟아지니까 이거를 이제 서둘러서 매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 하한가까지 기록하는 상황이 됐는데, 무상주를 받은 사람 계좌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그 이틀 전부터 이 주식수가 상장되는 이틀 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배정받은 수량을 전부 다 일단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매도해 놓고 내일 또 그 매물이 나오면 차라리 저가에 매수를 할 경우에 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요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무상증자를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했던 종목들을 잘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무상주 나오는 거를, 여러분 혹시 이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이라든가 그 물량이 이렇게 그 공매도가 가능한 그 전 정도의 주가가 약하게 미리 떨어지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이것도 이미 좀 신호를 줬었죠. 주가가 3,300원까지 갔던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과정들. 아무래도 이제 신주 물량이 나오면은 주가가 떨어질 건 뻔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예 공매도가 가능한 시점에서는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또 이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에코프로 HN이 지난번에 300% 무상증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300%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비율로 1 플러스 증자 비율 4로 하게 되면, 곱하기 4를 하면 지금 에코프로 HN도 현재 10만 원이지만 현재 40만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권리부의 최고가가 에코프로 HN이 장중에 40만 원을 찍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에코프로 HN도 제가 정확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HN도 지난번에 무상증자를 300%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00% 무상증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00% 무상증자 한 게 상장되는 날짜가 8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에코프로 HN을 그 매수해서 무상증자를 받으신 고객들은 그 회원님들은 잘 이 날짜를 체크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A루트처럼 이 물량이 나올 때쯤 8월 20일이니까 이틀 전쯤 8월 18일 정도에 이제 물론 주말이 어떻게 껴 있는지 8월 20일이 8월 20일이 다행히 금요일이네요. 그러면은 수요일에는 또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 8월 16일 그 이전에 주식을 잘 미리 매도를 해놓고 좀 관망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HN도 이 권리락 기준 가격 34만 원에 끝났는데, 이게 기준 가격이 마찬가지로 34만 900원을 1 플러스 증자가 3이니까요. 증자 비율을 하면 4로 나누게 되면 85,300원이 기준가가 되는 거죠. 85,300원이 기준가인데 이게 37만 원, 34만 원 하던 게 갑자기 기준가가 85,000원으로 내려오면 저가라는 또 아까 그 인식 때문에 이게 첫날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85,300원이 기준가인데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11만 800원 상한가를 기록하고, 문제는 그 이튿날도 또 많이 올라갔었죠. 11만 4,600원까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10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도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고 하는 점 잘 명심하셔가지고요. 이번에 A루트의 무상증자 대량으로 출회될 때 주가를 이틀 전에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하고, 그 물량이 나올 때 주가가 필연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주식 수가 38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거보다
3배가 맞는 1140만 주가 또 쏟아진다고 하는 점을 잘 명심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